자,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은 저도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날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제 5년마다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렀어요. 그다음에 이제 5년을 책임지고 경제 수장을 맡은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상승,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보다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처참하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 경험,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었든지에 따라서도 시장의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마무리되면 이제 거기에 비춰서 다음 주까지 이 중요한 이벤트에서 대장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대장주를 미리 편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음 주 주요 일정의 대장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은 이제 우리 8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예요. 뭐 재임 기간은 다 5년이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우리가 보는데, 다음 화면 걸 보여주면 결국에 그 집권 시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우리들한테 어떤 아픔을 줬는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은 제일 잘한 거는 국민연금 도입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도입한 것 굉장히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29 선언을 해서 민주 이양 이 부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때는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또 오일 쇼크를 잘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팔랐죠. 그리고 중동의 건설 붐까지 일어나면서 지금 주식시장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8.5%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는 결국에 장 초반에는 굉장히 임기 초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임기 초에는 나름대로 기대감 때문에 강한 상승, 그 올림픽 이후에 이벤트까지도 같이 나왔어요. 상승률이 굉장히 컸는데 제일 잘한 거는 결국에는 금융실명제죠. 그동안 지하경제, 자금의 어떤 세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라는 건 굉장히 잘했다. 하지만 경제 관료들이 무능했죠. 옛날 금창렬 경기지사 전에 재경부 장관 했을 때, 자, 우리 외환보유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딱 그 말 하고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IMF 쪼로로 쫓아가서 우리 디폴트 났으니까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게 그때 당시에 재경부 수장이 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이혼과 그다음에 부동산 다 날리는 가산 탕진하는 그런 굉장히 큰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상승률이 제일 작지만 반대로 보면 어떤 거냐면 바닥에서 올라간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종목 수익은 굉장히 컸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금모으기는 대통령이 한 게 아니죠. 우리 일반 민초들이 했어요. 대구에서 일어나는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결국에는 이른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정책 담당자들이 사고를 빵 치면 결국에 그거를 수습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는 거는 일반 우리 서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조기 IMF 졸업을 했고, 그나마 제일 일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초창기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IT 기업을 창업했던 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에 IT 버블이 터졌죠. 그리고 IMF 이후에 위축된 소비를 늘린다고 카드 발급을 남발해서 카드 사태가 났었죠. 그래서 LG카드 유동성 위기 나오면서 LG그룹은 금융사를 전체 매각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4.4%였거든요. 뭐 이때 당시에는 작지만 보편적인 복지,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말 한마디 때문에 심증적으로 민주당을 지원하겠다 말 한마디로 탄핵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낙수 효과죠. 대기업이 잘 돼야지 서민들 좋습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했었죠? 낙수 효과라고 해서 원화 약세 가서 환율을 1,700원대까지, 1,600원, 1,700원대까지 해서 수출 기업들은 금고에다 돈을 차곡차곡 쌓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수입 물가 올라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수출기업을 채워준 꼴과 같다. 그리고 4대강 산업을 하면서 문화정책을 하면서 결국에 돈이 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수장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대비 효과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에서 탄핵을 당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시급을 올리고 52시간,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에서 극복했다. 저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 같아요. 저녁 있는 삶, 최저시급을 10,000원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저녁 있기 위해서는 52시간을 늘리면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노사가 합의면서 이걸 찾아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저시급으로 올리면 결국엔 물가 상승은 강력히 따라가죠. 그러면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물가 상승과 급여 인상에서의 급여 인상분이 크게 나타났을 때는 가처분 소득은 있지만 결국에 파급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 인상보다 오히려 급여 인상, 시급 인상보다는 물가 인상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팍팍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저녁에 있는 삶을 표방하면서 52시간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급진적이지 않았나. 결국에는 저녁이 있는 대신에 편의점 삼각김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젊은 층들의 굉장히 자주적인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은 굉장히 잘했다.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내내 문재인 탓, 이재명 탓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계엄령 했었죠. 뭘 어떤 정책을 했는지 원전 정책은 정말 잘했죠. 물론 이게 체코 원전이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원전 정책은 참 잘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비전들은 굉장히 빈약해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볼 때 다음 화면 보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 탄력들을 보면 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올림픽과 중동 특수라는 것 때문에 임기 초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엔 올림픽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어때요? 금융실명제, 개혁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소통령, 그 다음에 측근 관리 못해서 결국에는 임기 초에 반짝였다 계속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빠진 거 받아가지고 IMF 구제금융 탈출하고 그 다음에 IT 기업 만들면서 초기에 급등했는데 결국에 여기서는 IT 버블, 거품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카드 사태까지 하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쭉 보면 결국에 반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가 아니고 대졸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류층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게 국가에 가장 실리적인지 어떤 게 국민들의 가장 좋은 정책인지 고민하는 적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 탄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생각했다가 결국에 탄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결국에는 낙수 효과와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다음에 광우병까지 같이 나면서 임기 초반은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빠졌다가 4대강이나 토목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또 하청가면서 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다시 자리는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한 게 없으셨나 봐요. 계속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방역의 선진국이고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결국에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된다. 수출이 급증하면서 결국에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그 이전까지 상승하는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 삼각김밥이 있는 삶이라는 자주적인 것들 그다음에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후반기에서는 좀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같이 약세를 보였었고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했지만 결국에 주가가 다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 진보냐 보수냐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경제와 일반 국민들에게 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을 어느 집권 세력이 그걸 제시하느냐가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냐 진보냐 다 이제 어른들은 그 말씀하시거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토론에서 보여줬을 때 정책을 가지고 얘기했던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책이 좋다고 한 쪽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보가 된다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 데이터 봤을 때는 초기에 주가 상승은 가파르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반대로 이제 보수가 됐을 때는 초반에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엔 제자리 찾아가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현금을 늘릴 거냐 주식을 늘릴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일 투표 이후에 모레 새벽에 내일 저녁에 끝나면 출구조사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주식 비중으로 몇 퍼센트 가고 현금을 몇 퍼센트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좋아했으면 좋겠고 과거 사례부터도 보면 집권 초기 강세를 보였던 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투자할 부분들은 뭐냐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섹터의 종목군들이 집권 초기에 상승 탄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후보 시절부터 냈던 공약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 우리가 맞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편입한다면 임기 초반의 달콤한 수익은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단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이 명확하게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 선거 이후에 6월 4일 5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매수해야 될지 그다음에 6월 그 다음 주에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음 주 일정을 우리가 요약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음 주, 내일 제일 중요한 거는 21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왔던 부분이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B2C, B2B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제 B2G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고스란히 갈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들은 트럼프의 보조금 폐지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오늘 HD 현대솔루션이라든가 뭐 SD는 일부 태양광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한화솔루션은 그리고는 대장 역할을 했지만 오늘 탄력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정책과 관련된 신재생 섹터들은 보수가 집권하느냐 진보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진다. 하지만 신재생보다는 이 두산에너빌 같은 원전 쪽은 보수도 원전을 투자를 강화하고 또 진보 역시도 원전까지도 투트랙으로 가겠다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결국에 우리가 볼 거는 인공지능, 태양광이 어느 쪽이 될지 모르니까 대신에 겹치는 거는 원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은 오늘 시간 외에서도 같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눌림목 나오면 봐야 되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목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신고가를 도전해보자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EV 트렌드 코리아하고 독일 배터리 전시회가 있어요. 6월 3일 화요일 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2차 전지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뜨겁게 달구겠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전고체라든가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 지금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보마그네틱이 최근 대장을 보였어요.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애경 케미칼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전고체에서는 오늘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 섹터에서는 시장의 주도가 될 수 있는 거는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와 46파이 쪽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화요일 날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거고, 자, 알래스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웨이는 오늘 장 초반엔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다 밀렸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게 중요한 일정이지만 검은 걸로 표시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EV 트렌드라든가 정책 관련주들이 화요일 시점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아니면 화요일 날 쉰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이런 거 조정받을 때는 담아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6월 4일 수요일 날은 미국 시장의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하는데 여기서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했는데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거고, 고용이 안정이 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들이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를 우리가 좀 더 땡겨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월 4일 날은 AI 빅데이터 엑스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오늘 또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여기 역시도 솔트럭스라든가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한싹이라든가 크라우드웍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까지 가면 이제 어느 쪽까지 하면 데이터 센터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서울 2025년 행사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요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이라든가 금융 전문 투자 교육을 받은 법인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할 수 있게끔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비영리 법인에서는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게 뭐죠? 세이브 더 칠드런인가요? 어디더라? 비영리법인에서 이더리움을 매각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비트코인의 대장은 이제 비트맥스예요.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지를 표방하는 기업이고 국내 상장법인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부각받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면 요게 움직일지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 유리기판이 지난주 목요일에 반짝했다가 빠졌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리기판 기술개발 세미나가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나왔던 피롭텍스라든가 그다음에 PI라든가 그다음에 YC캠이라든가 이런 유리기판들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면 우리 목요일 날 시장에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자율제조 월드쇼 2025 행사가 있어요. 이건 로봇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 중에서는 로보티즈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 신고가를 냈는데 로보티즈는 신고가 이후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런 행사 때문에 로봇주들, 버넥트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주들 움직일 수 있고 애트리 컨퍼런스 2025가 목요일 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인공지능과 양자암호 이런 쪽이 있게 된 로봇 섹터는 6월 5일 날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6월 6일 날은 고용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서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나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주 12일 날 다음 주에 제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중요한 건 애플 개발자 회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럽 혈액학회 관련해서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서는 신라젠과 앱클론이 관련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앱클론이 최근 빠졌지만 이런 거 움직일 수 있고 또 혈액 관련된 게 큐리옥스가 혈액 관련으로 해서 움직임이 둔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유럽 혈액학회 관련해서는 발표하는 앱클론과 신라젠의 반등을 볼 수 있지만 큐리옥스의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